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11일 날 당선됐죠. 주말을 지냈는데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들, 이것은 곧 기존 여의도 사전, 그거 아무리 뒤져도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과 다른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주말에도 온통 이준석 현상에 대한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곧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운동 과정부터 상당한 화제를 모았죠. 뭐 그것이 당대표가 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도 보는데, 선거운동 산무 방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 오무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캠프가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 다 캠프 차렸죠. 근데 캠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캠프가 없다 보니까 굳이 선거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홍보를 다른 후보들은 휴대전화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이준석 대표의 비방하는 문자, 이런 것까지도 대량 살포되고, 그것이 투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당원들, 대의원들, 이 사람들한테까지 직접 전달이 돼서 토론에서 공방을 벌이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거 없죠. 그 다음에 참모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이 정도의 참모를 가지고서 활동을 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가용 차량, 지원 차량, 이런 게 없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죠. 지하철, 버스, 이런 걸 타고 다녔던 점이 또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원금을 모금했죠. 1억 5천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그 쓴 돈을 봤더니 이렇게 캠프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문자 홍보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형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900만 원 정도, 잡비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후보 활동비, 돌아다녀가면서 대중교통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식사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그거하고 인건비, 이제 일부 소수 참모들, 이런 것까지 따지면 대략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이내에서 막았을 것이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죠. 이 1억 2천만 원은 당에다가 제공을 해서 앞으로 대변인단 같은 경우 토론 배틀을 통해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다 쓸 예정이다. 이것도 기존의 당대표 경선 나왔던 사람한테서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또한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통 방식도 기존 여의도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선이기 때문일까요? 기존의 중진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거기는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어떻게 약속을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12일이죠. 12일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악연이다 본인이 인정을 했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본인 집하고 안철수 대표 집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철수 대표한테 페이스북으로 같은 상계동 주민으로서 마들 카페에서 차 한잔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만났다. 그래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물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신선한 방식이다 하는 것이고, 13일, 이때는 이제 어제죠. 어제는 공식 일정 하루 전 아닙니까? 이때는 백팩을 메고 캐주얼 복장, 넥타이 없이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따릉이 자전거, 그거 타고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이것도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긍정적인 현상. 그래서 출발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 보통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표한테 카니발 차량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다니는 게 아니고 참모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카니발 차량을 의전 차량으로 제공을 하는데, 어제는 공식적인 활동 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니발 제공 차량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제 종종 카니발 차량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따릉이를 이용해서 국회에 출근하는 장면, 제가 썸네일에도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그 다음에 당선한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이제 본인의 일정 같은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했던 토론 배틀 영상을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황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새 당대표에 대해서 또 벌써 인터넷 같은 데에서 이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외국에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갔던 그때 그걸 뭐 노무현 대통령의 장학금을 받고 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유승민 의원의 뭐 추천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거기다가 적어놓은 모양인데, 그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 이런 부분을 쭉 해명을 했고, 뭐 이런 것도 뭐 페이스북 활용이야 요새 뭐 정치인들이 많이 하기는 하지만, 실시간적인 그 활용,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좀 중진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그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이 대표로서 공식 활동 첫날이죠. 그럼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당직자들 쫙 대동하고 같이 국립현충원에 가서 순국선열 분양하고, 거기 방명록에 서명하고,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익숙한 장면인데, 자, 이준석 새 당대표는 그 익숙한 장면도 탈피하겠다고 합니다. 국립현충원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국립대전현충원을 먼저 가서요,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찾은 뒤에, 그 다음에 광주에서 왜 철거 건물 때문에 붕괴 참사가 있었죠. 그 분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천안함 희생자 묘역, 이걸 찾는다는 것은 잘 아시지만, 본인이 그 국방부 앞에서 시위하는 그 현장에도 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죠.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보수정당 대표로서의 안보 행보,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30의 그 남심, 뭐 이런 걸 잡기 위한 건 아니겠는가, 뭐 그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뭐 보수정당 대표가 또, 자, 취임 첫날 광주를 방문한다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지명직 최고위원은 뭐 이대남을 너무 챙기다 보니까 이대녀가 소홀했다. 그래서 20대 여성들의 그 여심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뭐 이러면서 그 챙기는 모습, 거기다가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여성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그 하여튼 기존 중진 정치인들과는 다른 문법을 제시하고 행동하고 있다. 비서실장에도 계파색이 거의 없는 초선 그 서범수 의원을 내정했는데 자기보다 22살 많습니다.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동갑인 사람이죠.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도 초선인 황보승희 의원, 부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내정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대표가 영선이다 보니까 어떤 당직, 뭐 정책의장이나 뭐 이런 데 다 후보로 초선이 거론됩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여의도의 새 문법이 돼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민주당도 영향을 받아서, 자, 우리도 뭔가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표, 원내대표, 뭐 다 강성 친문, 범 친문, 뭐 이런 사람들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6월 중순에 대선기획단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기획단 단장을 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죠.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50살입니다. 가장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젊죠.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지금 수혜를 받아서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제치고 3위를 했는데, 이 바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까지 이준석 바람이 덮쳤다. 제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여의도의 기존 정치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곧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과거 그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ABC라는 게 미국 유력 언론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Anything but 클린턴.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든 하면은 부시 대통령은 인기를 끈다, 이런 대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ABS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Anything but
S는 시니어죠. 그러니까 기존에 시니어 정치인들, 중진 정치인들이 하던 방식과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이준석 새 당대표는 지금 주목을 받게 되어 있다. ABS는 뭔지는 아시죠? 자동차에 달린 ABS는 자동차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엔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이 ABS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기존 시니어 정치인들이 하던 모든 방식과 반대로만 가면 주목을 받고 호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허니문 기간입니다. 36세 제1야당 대표의 허니문 기간이다. 근데 문제는 자, 이 허니문 기간이 얼마나 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해본 사람들은 오래 해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씁니다. 초반에는 씁니다. 쓰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적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래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거 인정하고 신선하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게 달라져서 성과는 뭐가 달라졌느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시점이 오게 돼 있습니다. 대략 얼마쯤 뒤일까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한 석 달여를 100일 그 정도 되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또 100일 되면 뭐 100일 기자회견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동안에도 뭐 지금 수시로 하루에도 여기저기에 몇 차례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거는 이런 건 좀 아닌데 물론 저도 기존 여의도 사전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지난 30년 넘게 여의도에서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여의도를 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문법에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제 눈에 봐도 이준석 당대표는 그 문법과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전을 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전을 다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사전이 과연 현실 정치에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8월 달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먼저 전화해서 뭐 들어오시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경향신문에 지금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웃이라고 만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자기 집에서 좀 멀다 그래서 안 만나나요? 기준은 하나여야 된다. 이거는 여의도 사전이든 여의도 탈사전이든 간에 기준은 하나여야 된다. 이런 점을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충분히 저는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뭐 워낙 취임도 안 한 상태니까 이제 오늘 취임을 하고 첫 활동을 시작할 텐데 좀 많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곧 개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ABS만 가지고서는 곤란하다. 이거는 포장이고 외연입니다. 겉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 뒤에는 그 겉모습이 아니고 자, 그래서 무엇을 잃었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점을 당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큰 게 뭡니까? 내년 정권 교체의 가능성 아닙니까? 그 가능성은 아마도 지지율이라는 형태로 이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지율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지지율이 엄청 뛰었다 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 서광이 비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허니문 기간 동안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또 호평이 쏟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대의 현상이 날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부터 자,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외형을 바꿔가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허니문 기간이 끝난 뒤의 손익계산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거는 콘텐츠로 채워야 됩니다. 자, 정권 교체 가능성만 가지고서 내가 실적이 이렇게 높아졌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야권의 통합 이걸로 해서 몇 발짝 앞서가야 되고 그걸로 해서 실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 실적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이나 연대, 꼭 뭐 영입이 아니어도 연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또는 연대, 약속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문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뭐 7월 등판설이 있으니까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야권이
대선 주자가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자, 우리 경선 열차는 지금 예정 시각이 언제인데 타지 않으면 떠납니다. 이런 식의 고압적인 자세로서는 아마 성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한 두세 달 뒤의 손익계산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의 탈여의도 정치 방향을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거는 뭐 누구를 뭐 폄하하거나 뭐 흠집 잡는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가 가야 할 길,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몇 달 뒤를 내다보고 포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